세계 역사는 수많은 흥미로운 사건과 변화,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가장 주목할 만한 14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이들 각각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1. 농업혁명 약 10여 년 전. 농업혁명은 약 10여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수렵과 채집에서 벗어나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났으며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중동의 비옥한 토승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혁명의 가장 큰 영향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커뮤니티와 복잡한 사회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량 생산의 증가, 인구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정착지 주변에서 다양한 문명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혁명은 거대한 도시의 출현, 교역 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사회계층 및 전문 직업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국 농업혁명은 인류 역사와 문명의 발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약 3100년 전. 고대 이집트 문명은 약 3100년 전 나일강의 비옥한 계곡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고대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에 걸쳐 지속되며 피라미드, 미라, 계층적 사회구조, 그리고 상형 문자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뛰어난 건축가, 수학자, 과학자였으며 그들의 지식은 나일강의 홍수를 예측하고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가장 인상적인 유산 중 하나는 피라미드입니다.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파라오 쿠푸크푸를 위한 무덤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4, 5세계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미라화, 무덤 건축, 그리고 4, 5세계를 위한 풍부한 묘지용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또한 예술, 문학, 종교의 발달로도 유명합니다. 상형 문자와 미술 작품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 신념체계, 그리고 왕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런 유산들은 오늘날까지도 인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3. 아테네의 민주주의 약 508년 전 BC.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민주정치의 초기 형태를 개발하고 실행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508년경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 도입된 개혁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이전의 귀족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아테네 시민성인 남성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은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대표를 선출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중심은 에클레시아 시민 총회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토론되고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무작위로 선발된 집행위원회 본래가 일상적인 정부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아테네의 이러한 정치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약 336-323년 전 BC.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6년부터 마케도니아 왕으로서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하는 놀라운 군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정복은 이집트에서부터 인도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의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들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된 헬레니즘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예술, 과학, 철학의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이후 수세기 동안 지중해, 세계와 중동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성립과 몰락 기원전 27년 -476년. 로마 제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제국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 후의 아우구스투스가 최초의 로마 황제로 즉위하면서 시작된 이 제국은 약 500년간 지중해 전역과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법률, 문학, 건축,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며 서양 문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로마는 복잡한 도로망, 수도교, 경기장, 포럼, 극장 등을 건설하여 그 영향력을 고대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학문과 문화의 언어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로마법은 후대 유럽 법체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 경제적 문제, 군사적 압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국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의 지도자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고대 세계의 종말과 중세의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계속해서 1453년까지 존속하였지만 서로마 제국의 몰락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 십자군 전쟁 1096-1291년.
십자군 전쟁은 중세 유럽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일련의 군사적 충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간 진행되었으며 주로 중동 지역, 특히 예루살렘과 성지를 둘러싼 영토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십자군의 주된 목적은 성지를 무슬림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기독교 세계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유럽 내에서 금융과 상업의 발달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군사 원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과 물품의 교류 증가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 상인들은 중동과의 무역 경로를 개척하고 확대하게 되었고, 이는 실크로드를 통한 아시아 상품의 유럽 유입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중동과의 무역에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들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얻은 부를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중요한 상업 및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십자군 전쟁의 필요로 인해 새로운 금융 기법과 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원정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성지 순례자들과 전사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생겨났고, 이는 중세 유럽의 은행 체계 발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어음과 같은 금융 도구가 발명되어 상인들이 먼 거리의 거래에서도 자금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또한 유럽 사회와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과의 접촉은 유럽의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소개했고, 이는 최종적으로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와 함께 십자군 전쟁은 유럽 내 기독교의 단결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장기적인 긴장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중세 유럽의 경제, 금융, 사회, 문화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7. 몽골 제국의 확장. 13세기 13세기에 이르러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배한 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의 확장은 1206년에 시작되어 그의 사후에도 그의 후손들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이 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한국까지, 서쪽으로는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확장되었으며 남쪽으로는 중동과 중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확장은 뛰어난 군사 전략과 전술, 유목민의 기동성, 그리고 엄격한 군사 조직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무역 경로의 재개와 확장을 가져왔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 간의 문화와 지식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른바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은 몽골 제국 하에서 크게 활성화되었고, 이는 다양한 문화, 기술, 상품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퍼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8. 르네상스. 14-17세기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발생한 문화적, 예술적, 학문적 부흥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재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강조되었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 개인의 잠재력과 성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미술, 문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여 사실적인 인체 묘사, 원근법의 사용, 감정의 표현 등에서 혁신적인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문학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이 생산되었으며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의 보급과 교육의 대중화를 촉진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지식에 도전하며 과학적 방법론과 관찰을 통한 아름다운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호주부터 과학적 방법론과 관찰을 통한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